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린 이제 과제, PPT, 그걸 열어보시, 두 번째 드린 PPT를 보시면, 사실 오늘 방금 만든 프로젝트의 끝부분이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야 할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계속 하셔도 좋고, 중간에 좀 따라오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제 거를 새로 다운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트레이서라는 건데요. 라인 트레이서. 프로젝트는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지금까지 만든 거의 끝부분이 이제 완성본이 이제 그거가 시작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못 따라왔겠다 하면은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해도 좋고요. 현재 만든 상태는, 네. 일단 로봇 프로젝트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냥 현재 뭐 그냥 이름을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든 상태는 이 상태죠. 네, 이 상태. 음, 이렇게 메인 카메라와 로봇 그리고 이제 obstacle이 있는 이 상태까지 이제 우리가 만든 상태고 이 안에 계층 구조를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바디와 범퍼, 바디, 프론트 범퍼, 백 범퍼 그리고 로봇, 리듀스드 이미지, 레프트 휠, 라이트 휠, 레어 휠, 레프트, 웨어 휠, 라이트, 옵스타클 이렇게 대칭 구조로 만들었고요. 자, 라인 트레이서라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거 처음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라인 트레이서 제작을 많이 해보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거 한번 보시면은, 뭐, 우리 예전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실제 라인 트레이서를 했던 영상들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음,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라인 트레이서는 이렇게 검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이제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트레이서는 그런 것이고 뭐 씬 이름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 2D 라인 트레이서로 씬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씬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에세 밑에 씬즈로 가셔가지고 샘플 지금 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주고 네 뭐를 바꾸라고요? 라인 2D 라인 트레이서로 2D 언더바 라인 트레이서로 바꾸래요. 그래서 2D 언더바 라인 트레이서 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걔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씬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씬을 바꿔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똑같이 그 로봇은 계층 구조로 다 돌아온 것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그래도 기존에 있는 씬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씬들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씬을 바꿔서 이렇게 버튼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크립 폴더도 로봇 스티어링.cs를 복사해서 라인 트레이서.cs로 또 생성해 보래요. 또 대본도 자꾸 고쳐나가면 기존 대본이 또 사라지니까 대본도 복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복사하게 되면은 또 끊어지는 것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스크립 폴더로 가셔가지고 로봇 스티어링을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해주고 얘를 라인 트레이서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트레이서.cs가 되게 되면은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오류가 발생하죠? 클래스명이 동일하면 나타나는 오류이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얘를 편집키를 열어가지고 클래스명을 라인 트레이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로 트레이명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일은 뭐죠? 그 기존에 로봇에 붙어 있던 로봇 스티어링을 제거하고 디터치는 리무브 컴포넌트를 하고 새로운 라인 트레이서를 스티링을 어태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 시키고 오류가 났기 때문에 어태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오류가 뭘까요? 네, 로봇 스티어링이 already defined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친 게 세이브가 안 됐나요? 그러면 여기 모두 저장해 주고 다시 가보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저장을 까먹으면 이렇게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죠. 네, 아마 오류가 다 사라졌을 것이고 이제는 어태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로봇에 라인 트레이서 새로 복사한 거를 어태치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끊어진다 그랬죠? 다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바디는 바디로 반복적이긴 하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숙달한다는 차원에서 반복합시다. obstacle은 obstacle, left wheel은 left wheel, right wheel은 right hee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시켜 주면 이 상태까지 됐고 현재 이 상태에서 또 한번 실행을 해봤을 때 일단 같은 대본이긴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긴 하지만 한번 실행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이제 완벽하게 씬도 바꿨고 대본도 바꾸고 하지만 동작은 똑같이 되나 확인해 보면은 잘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쫙 해서 충돌도 한번 시켜보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트레이서 클래스로 바꾼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서의 스크립트를 바꿨고 참조 연결 다 연결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11조. 이번에 휠 제어, FWP로 조향 휠 제어 해주는 부분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인해 보면 우리 여기까지는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했던 것이고 12번 스크립트 충돌 체크해서 컬리전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은 body.cs에서 이것도 뭐 우리가 안 건드렸으니까 네, 이대로 지금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13쪽 충돌 부위 체크도 우리가 업스타클 쪽에서 충돌 부위를 이렇게 체크 프론트 범퍼냐 백 범퍼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충돌 부위 체크해 주는 것도 다 했었던 것입니다. 14쪽 네, 라인 트레이서 분석 네, get collision object를 통해서 컬리전 스테이트를 읽어가지고 어느 부위에 충돌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조형 각도의 각도를 읽어가지고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를 계산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쳤을 때 T키를 치면 전진, G키를 치면 후진, 충돌 부위 체크하는 것까지 해서 잘 빠져나오는 것까지 해주는 단계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로봇을 충돌과 이동 로봇 그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트랙, 이 트랙을 이제 한번 추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트랙을 깔아보는데요. 트랙은 trackline.png라는 걸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블로그로 가시면 오늘 블로그 말고 다음 블로그를 또 만들어놨어요. 제가 2D 블로그 말고 2D 라인 트레이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여기 라인 트레이서 뭐가 있죠? 네, 전체 코드도 다 올리긴 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지막 그 다운받는 부분이고 네. 쭉 넘어가서 없네요. 네.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어디다 올려놨는데 안 보여?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랙 라인 점, 네, 이번에도
네, 컴퓨터 저장. 이번엔 되네요. 아까는 왜 안 됐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고, 저는 이제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서, 에셋에, 스플라이스, 없어요. 어딨나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딴 데로 가보죠. 있네요. 트랙라인. 요거, 컨트롤 C 해서, 스프라이트 폴더 밑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로봇. 여기서 작업하고 있죠, 제가. 가끔씩 제가 어디서 작업하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여기죠. 네,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트랙 라인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에서 스프라이트 폴더를 가보면은 트랙 라인이 보여야 되겠죠? 네, 트랙 라인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운을 해놓고 에셋 폴더 밑에 스프라이트 폴더에다가 드래그를 시키고 메인 드래그를 시키래요. 스프라이트 폴더에 드래그를 시켜?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드래그 시킵시다. 드래그는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얘를 잡고 메인 카메라 쪽 로봇 쪽에다가 그냥 잡고 그냥 맨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네, 트랙 라인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트랙 라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일이 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따라서 해주셔야 트랙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메인 카메라는 사이즈 8로 넓히래요. 메인 카메라가 지금 작아져가지고 우리가 씬으로 보게 되면은 메인 카메라 영역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크긴 한데 지금 트랙 라인을 제가 2배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트랙 라인을 2배로 키웁시다. 그래서 키우는 방법은 트랙 라인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2로 바꾸겠습니다. 2 이렇게 바꾸면은 트랙 라인의 사이즈가 2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카메라의 비율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메인 카메라의 비율도 사이즈 8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즈 8로 바꾸는 것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사이즈 5로 되어 있는 것을 8로 바꾸겠습니다. 8로 이렇게 바꾸면 사이즈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그 인스펙터 창에 사이즈라고 있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를 바꿨고 적당하게 지금 돼 있죠. 자, 이 상태까지만 지금 일단 해놓고 봅시다. 사이즈는 높여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트랙 라인의 포지션을 000 1로 바꾸라 그랬어요. 트랙 라인을 포지션을 000으로 바꾸랍니다. 그래서 트랙 라인을 선택하고 000 1로 돼 있죠. 그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율을 좀 바꿔야 되겠죠. 메인 카메라 비율을 바꾸는 방법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여기서 무브 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중앙에 있는 네모를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 가면 끝 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잘 했고,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가지고, 자, 트랙 라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픽셀 퍼 유닛이 100이다. 이걸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은 유니티를 가셔가지고 여기 폴더를 딱 보시면서 스프라이트로 가셔가지고 트랙 라인을 밑에서 선택을 쫙 하면은 오른쪽에 여기 인스펙터 창에 트랙 라인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픽셀스 퍼 유닛이 1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알겠으니 픽셀당 유닛이 100이구나. 그러니까 한 유닛에 100개의 픽셀이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봇을 버텀 레프트라 하라 그랬어요. 피봇을 버텀 레프트? 그러면 이것을 지금 트랙 라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중앙에가 있지 않습니까? 트랙 라인이
그것을 bottom left 여기로 피봇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네, 트랙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피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입니까? 보이나요? 피봇? 네, 거기서 얘를 선택해서 버텀 레프트를 선택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버텀 레프트로 그렇게 선택해 주면은 다시 트랙 라인을 보시면은 세이브를 해 주시고요. 네, 이게 버텀 레프트로 바뀌었어요. 오, 지금 위치가 바뀐 겁니다.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이미 카메라 뷰가 또 바뀌어 버렸네요. 카메라 뷰를 다시 선택해서 다시 이제 트랙 라인이 고정된 거니까 카메라 뷰를 또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원하는 대로 자꾸 트랙 라인을 쫓아서 약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카메라 뷰를 바꾸고 트랙 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레프트 버튼에 000으로 피봇 라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앞으로 우리가 카메라 트랙의 어떤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원점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체크하래. 이것도 안 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리드 라이트를 체크하라. 이거 왜 하지? 하는 거는 오류를 당해봐야 여러분이 아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또 이걸 또 알아내가지고 리드 라이트를 체크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또 알아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처럼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리드 라이트 트랙 라인을 선택하고 리드 라이트 여기 있죠? 리드 라이트 체크박스를 체크. 이게 중요해요. 네. 리드 라이트를 체크한다. 네,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죠? 19쪽 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서 보면은 트랙 라인에 보면 또 사이즈도 나오죠. 이게 사이즈도 잠깐만 보고 가죠. 이거 보면은 여기 531 바이 822 픽셀의 이미지로 되어 있구나. 요것도 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좌표를 계산할 때 요 좌표값 내에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픽셀의 좌표를 따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19쪽 가겠습니다. 네. 트랙 라인의 포지션은 000221로 해라 했어요. 000221로 했죠. 2배씩 키웠고 그 다음 20쪽 가겠습니다. 네, 20쪽. 네, 로봇 위치를 조정해라. 940111로 해라. 네, 로봇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가 있죠? 로봇을 940 로봇을 선택하고 세이브 한번 해준 다음에 로봇의 위치를 940으로 바꾸래요. 9, 0, 네, 네, 네. 잘 왔습니다. 맞죠? 940111. 그렇게 해주면, 네, 무슨, 요걸 약간 확대해 보면은,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알 거예요. 이분이 지금 로봇을 트랙 한, 중앙 위치에 적당한 스타트 위치에 로봇을 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로봇이 트랙에 딱 잘 올라가 있는 상태까지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뭐 충돌 업스타클은 뭐 여기서 사용을 잘 안 하긴 할 거지만 얘도 움직여 놓죠. 뭐 업스타클을 선택해서 얘가 여기가 있는 거를 클릭해서 중앙을 잡고 적당한 위치로 얘를 옮겨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배치가 끝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까지 해놓고 중간에 또 한번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20초까지 갔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제가 했나요? 자, 20초까지 갔습니다. 자, 21쪽. 자, 트랙 라인의 코드를 제가 또 주렁주렁 짰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이것도 사정없이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로 가셔가지고, 트랙 라인의 CS, 이거 전체에서 내용만 복사해 오겠습니다. 내용만 복사하려면, 여기서부터 퍼블릭부터 복사해가지고, 업데이트 끝까지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C에서 제 쪽으로 넘어와서,
트랙 라인에 가가지고, 트랙 라인 안 만들었어요? 네, 안 만들었나 봐요. 트랙 라인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트랙 라인 어디서 만드나요? 이제 다 여러분들 아시죠? 스크립트로 가셔가지고 트랙 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 버튼, create, C# 네, 해서 트랙 라인 이렇게 만들고, 네. 트랙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하면은 빈 오브젝트가 생겼을 것이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요 부분만을 제가 복사해 왔죠. 컨트롤 V를 해오면은 쫙 들어와 줍니다. 자, 요거 뭐 설명을 하자면 그냥 설명만 쫙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이해는 나중에 하십시오. 첫 번째,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어떤 클래스를 쓸 거예요.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어떤 2D 이미지를 오브젝트화 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더 나가시면 유니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뭐 설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라이트 렌더러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름을 렌더러1이라고 지었고요. 변수명은. 그 다음에 텍스처 2D라는 또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미지를 읽어오는 그냥 오브젝트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선 썼고, 이름은 제가 텍스처 1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게임 오브젝트는 그동안 했던 대로 얘가 트랙 라인이 로봇을 이해하고 센서 L과 센서 R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서 L과 센서 R 여러분들 아직은 제가 만들지 않는 코드라서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쓰지는 않는 거니까 그냥 로봇만 쓰는 걸로 해서 이 센서 R과 센서 R은 당분간은 뒤에 쓸 거지만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로봇만 쓰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픽셀도요. 그냥 뒷부분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어요. 지금 제가 코드를 너무 한꺼번에 드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 쓸 것은 픽셀 L과 픽셀 X와 픽셀 Y만 쓸 것이고요. 플로트 변수도 BW 스케일을 L과 R은 빼겠어요. 이것도 네, 이것까지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프라이트 렌더러랑 텍스처 2D는 그냥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은 지금 로봇에 대한 오브젝트를 잡아오는 거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변수 픽셀 X, 픽셀 Y와 BW 스케일은 인트 변수와 플로트 변수로 전역 변수로 추가하는 거를 일단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역시 렌더러를 추가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통해서 뭔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쓰나 보다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고정 할 수 없어요. 저도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왜 이걸 썼냐? 네. 그 다음에 텍스처도 스프라이트 텍스처 이것도 그냥 일단 고정. 네, 이것도 역시 그냥 하라는 대로. 네, 그냥 하라는 대로. 네,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우리가 바닥 이미지의 이미지 값을 얻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MRC라는 벡터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것도 나중에 쓸 거니까 당분간은 살짝 지우고 칼라라는 클래스도 있어요. 칼라 클래스? 이것도 유니티가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칼라 클래스. 네, 그냥 놔두고 MRC는 씁시다. MRC는 로봇의 중심점을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로봇의 중심점을 받아오자. 위치 값을 알아내는 거죠. 그걸 알아내는 거를 MRC라는 변수로 MRC는 지금 벡터 3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를 알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겠어요. 또 당분간 빨간 것이 나오는 건 다 지우고 로봇의 위치를 알아냈으니까 로봇의 위치를 L자만 살짝 빼가지고 네, L자만 살짝 빼가지고 여기서 L 네, 요거만 빼가지고 곱하기 50을 했는데 원래 100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2배로 키우는 바람에 사이즈가
해상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유닛당 픽셀 수였는데 유닛당 픽셀 수가 아까 100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스케일로 지금 스케일 2배로 했잖아요. 스케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50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50씩 곱해주게 되면은 현재 로봇 위치에다가 50을 곱해주 나온 픽셀 X, 픽셀 Y가 현재 로봇의 중심이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의 위치예요. 예? 이미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800바이 900메스의 이미지 픽셀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을 거기다 탁 위에다 올려놨더니 로봇의 중심이 이미지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했고 그거로부터 L자는 빼가지고요. L자는 빼가지고 그 위치로부터 뭐를 알아내는 거예요? 텍스처 get 픽셀 해가지고 픽셀 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드디어 픽셀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미지 픽셀 읽기. 아,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 픽셀 읽기. 예, 그래서 픽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의 그 도트로 이루어진 점들의 컬러 정보를 얻어내 가지고 그 이미지 그 로봇이 딱 위치하고 있는 정중앙 점의 이미지의 RGB 값을 알아내겠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텍스처 1 get 픽셀이라는 함수를 써서 알아낸다. 어떻게 했느냐? 역시 유니티 홈페이지에 영상 관련 매뉴얼을 제가 보고 알아낸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픽셀 값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픽셀로부터 흑백 이미지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유튜브에 구글에 나와 있어요. 0.2, 0.587, 124 하면은 흑백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흑백 계산하는 방법, 컬러 값으로 흑백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했어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다시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쓰기는 걸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됐습니다. 네. 클래스 중괄호가 어디 갔나요? 아, 있는데 제가 안 보이는 것 뿐인가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데 계속 추가로 넣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가. 지금 제가 정리한 거, 이것도 코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못 따라오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다 된 거고, 여기서 수정을 해가지고, 좀 1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네. 요거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0번. 네. 0번 해가지고, 네. 조금 트랙 라인 네, .cs의 뭐 버전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드릴 테니까 가끔 보시고 요거를 요걸 보고 조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버전은 그냥 로봇의 중심점에 칼라 이미지 값을 얻어내 가지고 그걸 흑백으로 바꾸는 그러한 명령만 넣은 거예요. 뭐 어디서요? 트랙 라인.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역시 트랙 라인을 어태치 시켜 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트랙 라인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만든 코드를 트랙 라인에 또 어태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태치 시키는 동작 늘 하던 거 네, 어떻게 하죠? 트랙 라인을 잡고 어태치 시켜야 되겠죠? 시켰어요. 네? 오류가 있어서 안 들어간다고요? 네, 보겠습니다. 음, 오류가 있나요? 다시 세이브를 제가 했나요? 모두 저장하고 네. 지금 이것이 트랙 라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트랙 라인에 네, 라이트 렌더러 트랙 라인 좋습니다. Pause script cannot be found. Make sure there are no compile error. 뭐가 에러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뭐 어디에 오류가 있죠? 오류 표시도 없고,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기다려보죠. 마음이 급한데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제발 들어가라. 트랙라인, 트랙라인, 코드, 어태치. 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렌더러는 그대로 놔두고요. 텍스트완도 그대로 놔두고, 이거는 그냥 얘가 안에서 코드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 두고요. 로봇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로봇만, 로봇으로 연결시키도록. 네. 나머지는 두 개는 그냥 넌으로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네. 여기 보면은 로봇으로 얘를 딱 클릭해 놓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보여야 될까요? 가끔씩 이렇게 한 박자 느리게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치면 이렇게 나오고. 네. 왜 지금 그게 안 보이나요? 라인 트레이서. 네. 지금 제가 아까 로봇에서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트랙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랙 라인. 트랙 라인을 가보게 되면은, 네, 트랙 라인에 보면 비타블 스케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0.09, 그 다음에 픽셀 사이즈 450, 300. 움직여 보겠습니다. 로봇으로 움직이면, 네, 픽셀 Y 값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아직까지 BW 스케일은 0.09예요. 얘를 쭉 벗어나가지고, 트랙을 벗어나는 순간 얘가 값이 증가하면은 쭉쭉쭉쭉쭉 증가해서 9.901. 네, 그러니까 이 검은색과 흰색에 따라서 흰색은 0.901 값, 그다음에 검은색은 백을 해보면 네, 0.888에서 0.009, 0.009 이런 식으로 어떤 BW 값이 흰색에서는 0.009 정도, 그다음에 검은색에서는 네, 지금 내가 B를 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검은색에서는 0.901. 네,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내가 레프트를 쳐가지고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역시 얘가 벗어나고 있는지. 네, 0.901.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로봇 중심이 요 검은 선과 흰 선에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뭔가 제대로 지금 픽셀 값을 읽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로봇이 이 검은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현재는 한 점을 가지고 그 점이 검은색인지 흰색인지만 알아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바닥 색깔을 내가 감지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여기다 세이브를 하고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랙 라인까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네, 실행해가지고 역시 BW 스케일 값을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센서 L과 센서 R에 오브젝트를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 L과 센서 R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렇게 놓고 역시 로봇 놓고 오른 버튼 눌러서 2D 오브젝트로 이번에는 스플라잇에 서클을 쓰겠습니다. 서클을 쓰고요. 이름은 센서 L이라고 하겠어요. 센서 L. 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요. 마이너스 0.15, 마이너스 0.15, y는 1.8, 그리고 스케일은요, 0.15, 0.15로 놓겠어요. 그럼 작은 서클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확대해 보면, 뭔가 여기에, 너무 떨어졌는데? 그쵸. 다 사라졌네요. 네.
로봇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로봇이 왜 이렇게 투명차가 됐습니까? 이거는 좀 알 수가 없는데, 뭐, 아무튼, 현재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 얘가 투명차가 됐는지. 네, 갑자기 얘가 투명화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L은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위치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로봇 프레임이 갑자기 안 보이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위치는 이 정도 위치거든요. 컬러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L의 컬러는요, 붉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센서 L을 복사해서요. 센서 R을 만들고 이름은 센서 R로 만들고요. 위치만 0.15로 바꾸겠어요. 0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네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 이 정도 위치에 센서를 만들었어요. 네 센서 L과 센서 R 네 이렇게 일단 만들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요, 트랙 라인을 수정해가지고, 아까 제가 먼저 보내드린 코드, 그걸로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돌아가려면은 또 그걸 또 일일이 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번엔 제 블로그로 가가지고, 이건 버전 제로고요. 버전 1이 또 있죠. 요거죠. 요거를, 그럼 이제 복사를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트랙 라인의 이 부분을 전체를 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자 이번에 한 일은 뭐냐면은 센서 L과 센서 R 두 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했고요. 그거의 각각의 픽셀 값을 또 L과 R 네, 이것을 다 추가를 했어요. X, Y 걸 4개를 추가했고 그거에 따르는 BW 값들도 스케일 L과 스케일 R로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MR과 MRC L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센서 L의 오브젝트의 위치와 센서 R의 위치를 중심점을 알아냈어요. 알아낸 거를 아까처럼 스케일 곱해가지고 픽셀 위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픽셀 위치의 값을 읽어가지고 BW의 L로 또 한 번 읽어가지고 BW의 R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L에서 R을 뺀 값까지도 BW 스케일로 해가지고 뭔가 조작을 했어요. 일단은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좀 따져보시기로 하고 그대로 얘를 저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려면 이제 실행을 또 보려면 뭐 MRC 네버 유즈드인데 그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L과 R의 그 센서 위치의 픽셀 값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또 흑백으로 처리해서 L 값과 R 값의 차이를 이렇게 뭔가 연산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사라진 이유가 스케일 값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가 그림에서 사라졌는데 그거부터 좀 교정하고 들어갈까요? 수정하고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이게 여기가 음, 그 레이어가 달라지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으로 놓고 레이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레이어를 놓고요. 바디의 레이어를 올리면 되지 않나요? 오더인 레이어를 1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바디의 레이어, 프론트 범퍼 얘도 그러면 2로 올릴까요? 네. 그 다음에 레프트 범퍼 얘도 2로 올리겠습니다. 다 밑으로 아까 아마 또 트랙 라인을 올리면서 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리듀스드 이미지도
얘도 뭐 1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네. 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바꾸고 바퀴가 또 다 빠졌네요. 프론트 레프트 휠, 네. 레프트 휠의 크기도 1로 올리고, 네. 또 라이트 휠의 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중요한 거는 뭐 그거니까, 네. 레프트 레어 휠도 뭐 1로 하고, 네. 이거도 라이트 휠도 뭐 1로 하고 적당히 지금 다 올렸어요. 네.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뭐 적당하게 지금 다 원래대로 좀 살려놨습니다. 뭐 좀 더 살려야 되는데, 뭐 이 정도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를 하고,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계층 구조를, 레이어를 바꿔서 PPT에서 마치 여러 가지 오브젝트 간의 그 뭐 위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그런 비슷한 거의 원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계층화를, 층수를 좀 잘 조정하면은, 보이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죠? 센서 두 개의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바닥면의 위치를 지금 센싱하고 있는가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 뭔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진을 해보면, 전진을 되는데, 여기서 트랙 라인을 역시 보면은, 네, 트랙 라인을 보면서 전진을 해보면은, 네, BW 값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왜 안 보이죠? 센서 L과 센서 R을 지금 또 연결하는 걸 또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중지하고, 네, 센서 L을 여기서 센서 L을, 네, 센서 L은 센서 L로, 네, 그다음에 센서 R은 센서 R, 이게 빠졌기 때문에 서로 오브젝트 간에 지금 연결이 안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연결시키고 다시 세이브를 하면은, 네,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오고 있죠. 실행해 보면은, T키를 치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센서 L, 센서 R의 위치가 바뀌고 있고, 쭉 올라가다가 회전이 일어나면은, 네, 그 위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쫙쫙 바뀌고 있고, 레프트로 보면 또 플러스로 바뀌고 있고, 네, 이게 정확하게, 얘네들이, 그쵸. 이렇게 정확하게 센서의 레프트 라이트 값을 잘 읽어서, 이것들이 잘 연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봄으로써, 이제 왼쪽으로 휠 때는, 오른쪽으로 빠질 때는 우리가 BW 스케일이 마이너스 0.8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빠질 때는 플러스 0.8 이렇게 되니까, 중심선을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지금 벗어났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조향각 제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그냥 코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구성이 됐고, 체크를 했죠? 코드. 네, 이거 코드는 여기 요건데요. 라인 트레이스 모드 코드인데요. 요거를 추가해서 요거 뭐 최종 코드만 요것만 추가하게 되면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건데요. 요거를 라인 트레이서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 실행하는 것까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한 1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일단은 라인 트레이서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로봇이 바닥면을 센싱해 가지고 이제 앞부분에서 로봇을 좌우 회전하는 거 해봤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벗어나는지 우측으로 벗어났는지 지금 센서로 확인할 수 있고, 두 개만 연결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라인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쵸. 로봇이 아니라 라인 트레이서 쪽이죠. 라인 트레이서.cs를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서 부분을, 코드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인 트레이서 모드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라인을 벗어난 양에 따라서 어떻게 라인을 추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아예 라인 트레이싱이라는 함수를 하나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트레이싱 함수는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 블로그에 라인 트레이싱 함수를 이미 코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코너는 블로그 코너에서, 네, 요쪽이죠. 프로젝트 3 2D 라인 트레이서 요쪽에 보시면은 제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라인 트레이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라인 트레이서 부분에서 추가를 해야 할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서도 어느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것이냐면, 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보는데요. 제 PPT 강의 자료에서, 네,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네, 로봇.cs에서, 그렇죠. 먼저, 게임 오브젝트와 BW 그리고 트랙 라인 3개를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트랙 라인을 로봇.cs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드는 여기서 트랙 라인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네, 여기서, 네, 라인 그쵸. 네, 여기서 이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서 부분에서 컬리전 오브젝트 했고, 네, BW 스케일까지 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컬리전 오브젝트 스테이트까지 했고, 네, 요 끝단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여기다 추가를 할까요? 네, 이 다음에 추가하는 걸로 합시다. 엔터, 컨트롤 V. 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또 뭐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네, BW 스케일을 플로트로 퍼블릭으로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 BW 선언하는 부분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또 이 자리에다가, 네, BW 스케일, 바닥색에 이제 벗어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되는 양이죠. 그것을 이제 로봇.cs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트랙 모드를 또 추가를 해보라고 했어요. 트랙 모드는 이제 결국 라인 트레이싱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주는 어떤 모드, 불변수로 모드가 있는데, 요것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퍼블릭으로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퍼블릭 선언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인스펙터 창에서 볼 수 있도록 퍼블릭 창으로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서 트레이싱 모드 이 부분인데 퍼블릭으로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적당하게 끝에다 놓겠습니다. 네, 네, 그냥 여기다 놓을까요? 네, 그냥 여기다 놓고 뭐, 네, 그래서 여기를 퍼블릭으로 또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퍼블릭 모드로 또 추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라인 트레이싱에 필요한 전역 변수들을 추가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라인 트레이서에서 업데이트 함수에서 또 추가를 하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 함수 쪽으로 가보면은, 네, 여기서 델타 Y와 델타 세타 부분을 일단 커멘트를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역 변수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네, 복사해 가지고, 네, 컨트롤 C 해서 전역 변수로 또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퍼블릭 이렇게 해서, 네, 전역 변수로 이동하는 거니까 퍼블릭 플로트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네, 초기화하는 건 뭐 어차피 업데이트해서 해주는 거니까
초기 해주는 루틴만 빼고 전역 변수 선언만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동해 온 것이죠. 전역 변수 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전역 변수로 이동하고 그리고 델타 y와 델타 세타를 0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세팅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네, 여기다 놓고 네, 이 부분에다가 네, 컨트롤 V 해서 네, 여기를 뭐 한 줄로 쓰려면 여기서는 세미콜론을 써야 되죠. 세미콜론을 써가지고 네, 델타 y와 델타 제로 값을 0으로 초기화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 모드를 호출하는 모드를 적당한 위치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자리 끝에다가 라인 트레이싱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인 네, 트레이싱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주면 이제 라인 트레이싱 함수만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자, 라인 트레이싱 함수는요, 이와 같은 모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은 키보드 키코드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트레이싱 모드가 반전되도록 토글로 반전되도록 했기 때문에 초기의 트레이싱 모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폴스로 해놨기 때문에 폴스 상태에 있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트루 폴스로 계속 바뀌는 걸로 코드를 짜주고요. 트레이싱 모드가 true인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초기 속도, 선속도를 스피드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델타 Y 스피드를 지정해 주고 스피드 자체의 값도 어딘가에 지정이 돼야 되겠네요. 스피드 값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업데이트에서 스피드 값 지정이 되겠죠. 네, 스피드 지정을 여기서 스피드 지정은 여기서 스피드는 0.02로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쭉 이제 트레이싱 할 때 스피드 값을 지정된 0.02로 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스피드가 0.02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이건 조정할 것이니까 일단 스피드 값은 일단 정해진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모드 BW 스케일은 이제 얘가 받아오는 값이죠.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우리가 BW 스케일 값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BW 스케일을 받아오는 값을 우리가 짜줬나요? 네, BW 스케일을 여기 와 있고 BW 스케일을 받아오는 코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서 BW 스케일을 받아오나요? 네, 그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BW 스케일을 어디서 받는 걸까요? 그렇죠. BW 스케일을 읽는 부분이 지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라인 트랙에서 BW 스케일을 받아오는 코드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BW 스케일은 트랙 라인에서만 볼 수 있게끔 했었죠. 트랙 라인을 게임 오브젝트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트랙 라인을 받아온 것을 어디선가 읽어주는 루틴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 PPT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트랙 라인 BW 스케일 요 받아오는 부분을 지금 넣는 부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다음 자리에 BW 스케일을 받아오는 것을 기니까 이것도 제 블로그에서 이미 있는 코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값이네요. BW 값을 컨트롤 C 해서 네, 요 자리에 네, 이렇게 받아줬으면 이제 됐습니다. 결국은 트랙 라인은 지금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온 값이고, 그죠? get component 하고 트랙 라인은 지금 뭡니까? 라인이 지금 대문자, 소문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소문자로 바뀌어서. 자, 트랙 라인이라는 요 트랙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저 C# 스크립트 값을 찾아라. get component를 찾아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네, 함수. 그쵸? 를 함수 처리해주는 소가를 넣어주고 .bw를 해주니까 bw 스케일 값 어느 값이죠? 이 트랙 라인에서 bw 스케일을 퍼블릭으로 선언해주는 바람에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바깥쪽에서 로봇.스케일 C샵에서
이 값을 라인 트레이서.c샵에서 이 값을 읽겠다는 뜻이고요. BW 스케일은 좌우 L 센서와 R 센서의 차이를 지금 여기서 계산해서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인 트레이서 쪽에서 그 값을 BW 스케일로 받아가지고 다시 이 BW 스케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BW 스케일은 요 트랙 라인에서 겟 컴포넌트를 통해서 트랙 라인.cs에 있는 BW 스케일이고 요 BW 스케일은 어느 스케일이죠? 지금 라인 트레이스.cs에 있는 BW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은 이제 그 두 트랙 라인과 그렇죠. 트랙 라인의 CS와 그다음에 뭡니까? 라인 트레이서 CS 간의 통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통신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트랙라인.cs라는 것을 겟 컴포넌트를 통해서 트랙라인이라는 게임 오브젝트 내에 트랙라인 어태치된 트랙라인의 컴포넌트를 찾고 그 컴포넌트에 대한 BW 스케일이니까 결국은 트랙라인 CS에서 선언되어 있는 BW 스케일을 내가 읽겠다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라인 트레이스.cs의 BW 스케일이죠. 그 자체에 있는 BW 스케일.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라인 트레이서.cs는 우리가 트랙라인에서의 BW 스케일을 읽어낸 것이고, 이것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죠. 바로 얼마나 그 값을 벗어나고 있는가. 네, 여기서 그쵸. BW 스케일 값이 어느 정도 0.1이라는 어떤 그 톨러런스 바운드를 둬서 0.1 정도면은 그냥 계속 직진해도 좋다 그러면은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계속 델타 세타를 제로로 놓으면서 직진을 유지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0.5보다 크면은 이제 그 BW 스케일의 부호를 가지고 이것을 왼쪽으로 회전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회전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라인 트레이싱의 기본적인 모드니까, 이 코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요, 네, 라인 트레이싱 코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어디까지죠? 네,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들을 시했고, 네, 적당하게 요 사이에다가 네, 라인 트레이싱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인 트레이싱 모드는 스페이스 바를 통해서 트레이싱 모드를 전환하고, 트레이싱 모드가 전환되면은 트레이싱 모드가 true인 경우에 어떤 그 델타 Y만큼의 선속도를 결정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속도는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BW 스케일을 갖고 그 절대적인 크기 값, ABS 절대적인 크기 값이 0.1보다 작으면 직진을 유지하고, 그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크게, 그쵸?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 거의 무슨 뜻이죠? 그 선상에 있으며, 이런 뜻이죠. 그 기준선을 0.1이라는 기준선을 잡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직진을 유지하는 거죠. 네, 직진 유지, 직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크게 벗어난 경우죠. 이 경우가. 네, 크게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나느냐 왼쪽으로 벗어나느냐, 벗어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방향을 체크해서. 그래서 그것이 양이면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음으로 벗어났다면, 여기는 뭐죠? 네, 이것은 음으로 벗어났으면, 그쵸? 음으로 벗어났다면 이거는 음의 방향이죠. 그렇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우회전을 한다. 그렇게 뭐 사실 어느 쪽이 지금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일단 회전이 그렇게 아마도 이 플러스 방향이 좌회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게 음의 양이고, 뭐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네, 오른 방향, 네, 음의 방향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보다 큰 것은 결국은 양의 방향으로, 그쵸? 양의 방향, 뭐 그럼 이것은 왼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왼쪽 방향이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서는 우회전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라인 트레이싱에서
그러니까 스티어링,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어떤 차선을 이제 유지하면서 운전할 때 차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꺾듯이 그 동작을 여기서 라인 트레이싱에서 지금 우리가 로직으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를 제가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코드 오류가 없다면 이 코드까지가 완성이 되면은 드디어 네 이제 모든 2D에서의 라인 트레이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하고 네. 네. 이 무슨 오류가 나오는데 이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이 상태가 됐고, 네, 조금, 이 화면이 좀 너무 잘려가지고, 화면이 다 끝까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면 보이나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다시 좀 중단을 하고, 우선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뷰로 가서 얘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면, 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네, 다시 플레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스펙터 창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로봇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 현재, 우리가 트레이싱 모드가 지금 언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직 폴스 상태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네, 출발을 해야 되겠죠. 네,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키가, 동작을 안 하나요? 원래는 이제 한번 누를 때마다 키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스페이스 여기서 라인 트레이싱 모드에서 인풋 키 다운을 했을 때 키 다운을 썼죠. 네, 여기서 왜 스페이스바가 안 먹혔을까요? 네, 원인을 찾았습니다. 여기 트랙 라인이 지금 연결이 안 된 것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라인을 연결했습니다. 네, 자, 트랙 라인 연결됐죠? 네, 이것 때문에 키도 안 먹나요? 그거나 나중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일단 세이브를 하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나서 아마도 네, 자, 로봇이 그쵸? 라인 트레이서 스크립트 됐죠? 네. 글쎄요, 또 다른 키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음, 가끔씩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디 됐고, 로봇, 네,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가끔씩 안 보일 때는 다른 데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값이 보입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쳐보겠습니다. 네. 네, 움직이죠. 그 다음에 쭉 움직이다가, 네, 좀 벗어나면서 끝나고 우리 맞죠? 네, 이런 상태로, 이유는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드 값을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1로 줄이고, 네, 다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에는,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보이는 것이고, 네, 스피드 값 0.01도 이것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0.05 정도로 더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느리긴 하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PWSK 값을 좀 관찰을 보고 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벗어나면은 네, 조정이 되고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좀 느리긴 하지만 여기서 0.0 한 스피드 값이 0.0 한 8? 네,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약간 빨라졌죠?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싱 역시 벗어납니다. 너무 빨랐던 것이에요. 네, 여기 요 구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그래도 0.07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네, 0.07 정도로 해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아보는 걸로 해서, 어떤 다시 한 번만 값을 조정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트레이서, 스피드 0.07, 다시, 네, 갔다가, 네,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왜 그런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0.07로 해서, 이번에 좀 여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를 t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이동을 더 해서 마찬가지네요. 그쵸? t로 이동하나 지금 속도 자체가 이미 느리니까 네,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네, 쭉 라인 트레이싱 체크됐고 0.007 정도 속도로 해서 아까 여기서 벗어났는데 이제 그쵸? 여기서 벗어나 0점 또 벗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 0.0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벗어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라인 트레이싱 할 때도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적정한 어떤 스피드,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돌면은 마치 차선을 벗어나듯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실험으로 이 라인 트레이싱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회전하는 양을 좀 더 늘리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피드 R 값을 더 조정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센서 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센서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도록 요 라이트 센서가 결국은 요 선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근데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하지만 네,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 잘 센싱을 하고 있고, 뭐 최적의 값은 나중에 우리가 더 빠르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을 구현해 봄으로써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바일 로봇의 어떤 구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뮬레이션 예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완주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주를 하고 있고 이 라이트 센서 값이 계속 지금 감지를 하면서 이 값이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하면서 지금 계속 회전량을 제어를 하면서 선속도와 회전을 동시에 제어를 하면서 지금 그쵸. 그래서 로봇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그 라인을 따라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바를 치면 네, 완주를 했으니까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보강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